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3-2 국제경제학과 국제무역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국제경제학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국제경제의 특징 그리고 국제경제학의 과제와 연구 대상과 국제무역론 그리고 국제무역론의 과제, 분석 방법, 연구 대상, 가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경제학은 국제경제를 말 그대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거기에 국제를 입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단순하지만 이해가 더 쉽겠다 생각을 합니다. 국가 간의 경제 교류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국제경제인데요. 국가는 지리적 정치적 개념의 국가가 아닌 경제적 의미의 국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의미의 국가는 동일한 경제체제, 경제제도,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결국은 경제체제, 경제제도,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경제교류의 종류는 상품 거래에서는 유형 무역이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거래에서는 무형 무역인데요. 운수, 보험, 관광 등 이것도 경제 교류 종류에 들어갑니다. 서비스 거래니까. 그리고 화폐의 이동인데요. 국제 금융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국제 경제 관계는 국제 자원, 공해, 통상, 남북 문제 등입니다. 남북 문제는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구상의 남북 문제를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이동입니다. 생산 요소는 우리가 여태 배워왔듯이 뭐죠? 노동, 자본, 기술 이걸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이 요소가 국제 생산 요소가 이동하는 것 이게 경제 교류의 종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 이동만을 대상으로 이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국제 경제학의 의의인데요. 자본 이동만을 대상으로 국제 자본 이동인데 국제 투자라든가 해외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국제 경제학은 유형 무역, 무형 무역, 국제 금융 관계, 그리고 국제 경제 관계, 국제 생산 요소 이동 등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이 국제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제 경제학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조금 이해를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요. 일반 경제학을 이미 배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제경제의 특징은 일단은 각 나라별 화폐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와 국제 거래로 보면 동일한 화폐에 의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상품 가치가 결정되는 것, 이 내용인데 국제 거래는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화폐 단위가 거래의 결제 수단이 되고 상품 가치의 척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겠습니다. 환율의 성립인데요.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고정 환율 제도는 당국이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놓고 애완시장 개입을 통해서 이를 유지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70년대 초까지 세계 각국이 이 제도를 채택했죠. 나라가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 놓는 것, 이거보다 고정 환율 제도라고 합니다. 변동 환율 제도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외환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을 변동환율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자는 환 리스크가 없어서 대외 거래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으나 국내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그 반대로 효과를 나타낸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자는 고정 환율 제도는 환 리스크가 없어서 대거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데 그런 장점은 있다는 거죠. 고정 환율 제도가. 그런데 변동 환율 제도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에 맡겨놓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변동 환율 제도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차이인데요. 정책은 그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경제 정책이다 이 내용은 나라가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각국의 서로 다른 경제 제도 하에서 서로 다른 경제 정책을 실시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므로 타국과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정책 때문에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 간 통상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자국을 위해서 다 모두 만들겠죠. 그렇다 보니까 국가 간 통상 마찰의 원인이 됩니다. 이 경제 정책은 생산 요소 이동성 차인데요. 생산 요소는 지금 3대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4대 요소는 기술까지. 이게 생산 요소라겠죠. 보통 지금 국제 무역론 이쪽에서 지금 진행할 때는 그냥 생산 요소를 생산을 빼고 요소라고 합니다. 요소. 그래서 요소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앞에 생산을 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단어가. 그러니까 요소다 이렇게 하면 토지, 노동, 자본, 기술 등 이 내용이 이동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국내 경제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국가에 따라서는 정치가 다 틀리고요. 그리고 관습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 요소 국가 간 이동이 제약적인 데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세계의 진전으로 생산 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과거보다 훨씬 빈번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간 생산 요소의 이동성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송비 차이가 있겠죠.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국가 간 지리적 거리 때문에 생산물의 국제적 이동에 필요한 수송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수송비 부분, 물류비 이 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무역의 변화 요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학의 과제인데요. 지금 EU, APEC 등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는 EU 통합, 유럽 통합이라고 하는 화폐까지 통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죠.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고찰하는 순수 무역 이론, 또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인 의미의 설명, 무역 정책론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경제학의 연구 대상과 국제무역론인데요. 국제경제학은 일국의 폐쇄 경제 문제를 다루지만 국제경제학은 2개국 이상의 개방경제에 관한 문제를 취급한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국내 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국제 경제학의 내용이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들을 따로따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국제경제관계론, 국제생산요소 이동론 이런 것들인데요. 국제무역론은 국제 무역의 발생 원인과 무역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 그리고 무역 정책이 대상 분석 방법은 화폐 중립성 그리고
미시적, 장기의 정태적 분석 이런 내용들이 국제무역론에서 다룰 것이고요. 국제금융론에서는 환율 결정 그리고 국제수지 조정 등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경제관계로는 남북 그리고 자원, 통상, 환경 문제 등이 대상으로 되고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이 부분을 스타디할 것입니다. 국제 생산 요소 이론인데요. 생산 요소가 아까 뭐라 그랬죠? 3대 요소와 4대 요소 이야기했죠.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 대상이 여기에 관련되겠습니다. 국제 무역론의 과제는요. 국제 분업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규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역 패턴의 결정인데요. 무역이 이루어진 경우 일국이 어떤 상품을 수출하고 어떤 상품을 수입하는가 그리고 국제 분업에 의한 규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교역의 결정 즉 무역 이익의 교역 당사국에 의해 배분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의 경제성장과 관계인데요. 수출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 부분은 우리가 이미 지금 한번 배웠던 그 내용이 되겠죠. 국제무역의 분석 방법 및 연구 대상인데요. 국제무역이 국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인데 경제현상 분석 방법이 있고 국제무역론의 분석 방법과 연구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경제현상 분석 방법은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이 있고요. 정태적, 동태적, 실증적 분석, 규모 분석 이런 분석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무역론 분석 방법 연구 대상에 실증적 분석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경제 현상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분석 대상은 검증 가능하고 국제무역론 과제 중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규범법 분석이 있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치 판단의 기준, 효율, 공평, 안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국제무역론 이해에 필요한 제 과정인데요. 정태 분석이 있었죠. 비교 정태 분석 방법, 동태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비교 정태 분석은 일정 시점에서 경제 현상과 시간의 흐름과 여건이 변동된 후에 어떤 시점에서 경제 현상을 단순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경제 현상을 단순 비교 분석하는 것이죠. 동태적 분석은 시간의 계속적인 변화에 의해 경제 현상이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론, 제품 사이클론 이렇죠. 기술이 엄청 뛰어난 나라와 기술이 조금 기술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가의 어떤 격차론 뭐 이런 것들 따진다는 거죠. 이국, 이재화, 이생산 요소인데요. 세계에서 두 나라만이 존재하고 A, B 두 나라는 두 가지 생산 요소,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 두 가지 재화,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것. 요 내용 기준입니다. 생산 요소의 국가 간 불이동과 생산 요소의 동질성. 이 내용은 생산 요소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국가 간에 불이동하는 것.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국제무역론 이해에 필요한 가정들인데요. 생산 요소 국내 자유이동은 국내의 산업에서 산업으로의 산업 간 이동을 의미하는데 지역 간 이동이 아닌 산업 간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국가 간 생산 요소 질은 같은데요. 국내외적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질의 생산 요소로 간주하는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불변 생산비, 이 내용은 규모에 대한 수학 불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산량 증가 또는 감소해도 생산량이 증가 또는 감소해도 1인당 생산비는 불변하지 않는 것, 이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생산 요소를 2배, 3배, n배까지 증가 시 생산량도 생산 요소의 2배, 3배, n배까지 증가함을 의미하는 불변 생산비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의 것은 연구자들의 계속해서 이론적인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 무역론 이해에 필요한 제 과정인데요. 완전 경쟁과 완전 고용, 또 화폐의 중립성,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외부 효과의 결여, 거래 비용의 무시, 이런 것들이 가정의 내용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무역론 개관인데요. 국제분업론, 국제무역의 일반균형, 국제가격, 그리고 국제무역기구,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고, 경제성장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이런 것들까지를 내용의 개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경제학과 국제무역론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무역학 원론이기 때문에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조금 경제학이 나오면 조금 딱딱합니다. 그러나 또 원리나 내용으로 하면 편리한데요. 이런 것 정도가 있다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